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시장의 흐름이 마냥 고르지는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마감까지 방향성 탐색에 나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좁은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2차 전지와 셀업체가 그래도 버팀목 역할을 해줬고요. 외국인이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적인 변화 있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갈수록 상승폭을 계속 더 키워가긴 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좀 주춤하긴 했는데 코스피와 같이 또 2차 전지 쪽이 강세로 탄력을 키워갔다는 점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좀 시장을 향한 기대치가 그래도 좀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6월을 지나서 이제 7월 후반쯤 왔을 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한 주만을 보더라도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 그리고 또 FOMC라는 큰 고비를 정말 잘 넘겼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웬만한 악재에는 시장에 좀 내성이 생겼다고 보고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시선까지도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악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또 경계해야 될 이슈도 물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슈들을 또 어떤 시점으로 바라봐야 될지도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정말 썸머 랠리가 시작되는 걸지 지금 구간에 대한 고민도 한번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오늘장 키워드부터 먼저 열어보시죠. 교육주, 가스, 조선, 또 비메모리 반도체, 썸머 랠리까지 오늘장 키워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교육 관련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기겠다는 소식에 관련주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오전장보다는 좀 탄력이 둔화되긴 했는데 코로나 확산 이슈에 이어서 또 온라인 교육이나 원격 수업 같은 이런 교육 관련주의 고민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을지 또 낙폭 과대 영역에서 추세 전환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시점일지 한번 이슈 분석과 함께 전략 고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조선주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좋았다가 아니라 좋아질 거라는 굉장히 지극히 미래지향적인 기대감에 상승했던 오늘인데요. 그만큼 지금 자리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분석과 함께 모멘텀도 챙겨보고요. 또 수익으로 이끌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 늘 알차게 풀어드리면서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기준 수익률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트랙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지난주보다 더 담습니다. 83% 육박하고 있고요. 대덕전자와 하나솔루션 나란히 38%대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OCI가 바짝 37%대 수익 가져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노란톡에서 챙겨드렸던 단기 공략주인데요. 일동홀딩스 66.6%, 또 G2파워가 48.8%, 신화인터텍이 31% 가까운 탄력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모든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 매수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방법이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또 라이브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부터 8월 시장을 위한 전략적인 고민, 오늘장 이슈와 종목 이야기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함께 눌러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인데 네. 머리가 많이 기셨어요. 네. 이제 이번 금요일이 되면 왠지 이발을 하고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제가 시기가 괜한 소리를 또 한 것 같아요. 자, 8월 시작을 전문가님과 함께하니까 든든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좀 돌려서 해봤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킴라이즈 투자그룹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 8월 시장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 8월 달, 7월 달에 굉장히 좋은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그와 관련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수치에 따라서 지수 방향이 결정될 테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잘 챙기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시장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노란톡에서 저희와 시장 흐름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방송 내내 이 QR코드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자료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한 주 시작이기도 하고 8월의 시작이기도 하니까 이제 또 뼈대부터 한번 튼튼하게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의 시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8월의 전망과 정리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단 8월에 시장을 예상을 해보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완화되는 그러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월과 8월에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CPI 지수 같은 경우엔 상당히 좀 낮게 고점을 찍고 좀 꺾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유가가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부분에서는 우려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당히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공급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펙의 산유량 같은 경우에 공급 차질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85.6%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수치는 과거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치, 굉장히 과거에 비교를 해서도 상당히 많이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유의 생산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원유 생산량 같은 경우에 2.63억 톤 정도로 사실 전년 대비로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 서방 국가들이 강한 제재를 했음에도 우회하는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로 원유를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들은 원유가 부족하진 않겠죠. 네. 그만큼 원유에 대한 공급 또한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입니다. 현재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8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역대 최고치의 예상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가는 굉장히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CPI 지수, 그러니까 물가가 가장 올랐었던 건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유가 가격, 에너지 부분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가 가격이 안정화를 가져온다면 당연히 물가 부분은 상당히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지수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8월 달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느냐? 그 부분은 아니고요. 리스크를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 이익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가장 크게 낮추고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익 추정치가 5월에 고점을 찍고 현재는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 과거와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3개월, 좀 길어지면 6개월 내에 바닥을 다진 이후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5월부터 시작을 5월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라고 했으니까 3개월 뒤면 8월 달,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실 선반영 상당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먼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8월 달에 만약에 코스피가 강한 상승을 보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이 저는 주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영업이익,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사이클이 진입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주목을 해봐야 될 업종은 저는 반도체, 그리고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기업 이익 추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8월 달에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8월을 좀 내다보는 게 좀 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내다봐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은 좀 좋은 노래가 있으면 많이들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편이세요? 네, 그럼요. 듣기 좋은 노래? 네. 저는 되게 아껴 듣는 편이라 꽁꽁 숨겨두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많이들 추천을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껴 듣는 노래도 전문가님만의 아껴둔 섹터가 있다면 반도체는 왜냐면 이미들 많이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네네. 아니니까 아껴둔 섹터가 있다면 8월에 눈여겨봐야 될 섹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업종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업종으로 들어가는 게 전 세부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도 당연히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당연히 비메모리 쪽을 좀 더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장비주, 비메모리와 관련된 장비주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비 많이 소외를 받았었죠. 또 전문가님이 아껴 듣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그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아껴둔 섹터, 반도체 장비주를 또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와 관련된 전략 챙겨가시려면 또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또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오늘 장 이슈 한 번 더 세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교육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요 며칠은 또 코로나 그 재확산세로 교육 관련주가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오늘은 정부에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좀 세게 오전장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순히 이 낙폭과대 영역에서 올라왔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보기에는 또 좀 그렇게 단순히 다루기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지 교육 관련주 좀 봐주신다면요. 네, 일단 앵커님이 앞서서 이슈를 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교육주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부터 한 살이 좀 낮아지는 그러한 부분이 좀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넘어가기에는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만으로도 2025년입니다. 사실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을 좀 네.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굉장히 강한 실적 모멘텀을 줄 이슈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책적인 모멘텀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난 것은 맞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책적인 이슈
이슈에 더해서 단기적인 접근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2025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강하게 변화될 모습이 바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으로 인한 상승분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수익권이 왔다. 저는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교육주가 오전장에서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다뤄봤는데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단기적 접근이 필요한 재료라고도 정리를 해주셨고 보유자분들 관련해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교육주 관련해서는 또 정책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은 또 어떻게 챙겨갈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고민들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선업의 실적이 턴어라운드에 임박했다. 이런 전망에 또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 턴어라운드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임박이 또 코앞도 아니고요. 네. 임박이 이제 전망이에요. 네. 그래서 또 조선주가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 긴축 속도에 보면 또 지켜볼 만한가 싶기도 한데 말씀 주셨듯이 경기 침체 우려도 있으니까 네. 또 아닌가 싶기도 해서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 2분기까지 실적은 아무래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 하반기, 3분기와 4분기에는 분명히 흑자 전환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이슈가 있어서 오늘 상당히 크게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네. 사실 지금 8월 달이면 아무래도 3분기를 진행이 되고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 긴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적자 나오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수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1분기도 2분기도 수주는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걱정이 없었는데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주, 배를 만드는 데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철강인데요. 철강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를 만들어도 사실 영업이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었던 건데요. 하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철강 가격도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대한 흑자 전환 기대감, 이것이 오늘 조선주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계속해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입하는 시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되고 내년까지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수주가 이미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화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만약에 대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한다던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선주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선주와 철강주를 두고 봤을 때는 좀 어느 쪽이 더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실제 지금 실적으로 보면 철강주가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래를 한번 따져봤을 땐 조선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긍정적인 전망에 또 그 전망에도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줬던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또 3분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봤을 때 또 매력적인 섹터다. 조선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큰 수주 건이 또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모멘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이 가스 가격과 연동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쭤보고 싶거든요.
했거든요. 네. 오늘 또 이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러시아 맞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스 가격이 상승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불안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모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러시아인 것 같은데요. 그러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급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LNG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최근에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수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대부분 LNG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선 같은 경우에 고사양,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가격에 대한 상승은 조선주의 굉장히 큰 호재, 긍정적인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연동해서 분명히 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수급 불안정이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주가 다시 한번 큰 건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 가격에 대한 상승분은 분명히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동해서 같이 보시는 방법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가스 가격 연동해서 또 전략 세우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더 구체적인 전략, 타점까지 챙겨가시고 종목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단기적으로도 탄력적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동홀딩스, G2파워, 신화인터텍 이렇게 지난 한 달 엄청난 수익 챙겨갔습니다. 66%, 48%, 30% 저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G2파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재차 상승도 가능할지 또 어떻게 이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는지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네, G2파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시장의 원전과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태양광까지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었고 7월 달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을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생겨날 여지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새로운 정부,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새로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기대감 충분히 더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분명히 단기간에는 좀 조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절하게 잘 노려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입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G2파워 같은 경우는 중요한 기술적인 자리 21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모두 다 완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21선을 지지하면서 우상향 패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라인이 왔을 때 21선 터치하는 그 순간 상당히 좋은 매수 타점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잘 체크 못 하신다면 노란톡방 오시면 저희가 그 부분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21선을 터치하는 그 순간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을 또 캐치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바로 전문가님이 매수 전략 세워주실 거고요. 또 시장이 계속 신재생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모멘텀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상승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내일장에서도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챙겨 가셔야죠.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내일장은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 사실 히토르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오후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달 만에 방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확실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 히토리와 관련된 종목들 대응해 보시면 좋은 수익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는 히토류 관련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종목은 또 이슈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타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혼자 하시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그 전략들, 흐름 체크 모두 다 함께 해주실 거고 종목까지 잡아주실 거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또 여기까지 마감 시황과 이슈 전략도 모두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 트랙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히토루 관련주라고 저희가 플레이리스트 종목 소개해드렸던 건 당장 내일장에서 챙기실 수 있는 단기 대응 공략주라고 한다면 히든 트랙 종목은 성장, 재무, 차트까지 골고루 갖춰진 중장기 공략주,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트에서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 트랙 종목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성장성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회사 비메모리 반도체 중 MCU를 만드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사실 비메모리도 사실 어려운데 MCU도 나오고 팹리스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MCU라고 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팹리스는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설계와 개발을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러한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러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회사도 있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현재 설계를 하고 상당히 좋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 MCU를 만들고 있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성장성 그리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MCU 같은 경우에 세계 시장 규모가 약 22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22조 원이나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당연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MCU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전기전자 제품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1개 이상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뭐 설명을 드리면 전자레인지의 1분 타이머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부분, 그러한 것이 모두 다 MC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MCU 시장 같은 경우엔 크게 가전과 자동차, 산업용으로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MCU 시장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
가전 쪽에 굉장히 집중을 가전? 네, 맞습니다. 가전 쪽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일단 MCU 시장의 특성을 좀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전자 제품에서는 한 개 이상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 제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전 제품만 하더라도 집에 있는 개수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소량 그리고 다품종을 생산을 해야 되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MCU 시장 같은 경우엔 경기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세계 가전의 생산 기지에 그러한 입지를 좀 강화하면서 중국 쪽에서만 해도 10% 이상의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MCU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사실 그때 굉장히 크게 경기가 휘청거렸는데요. 그 당시에도 상당히 탄탄하게 성장을 보여준 게 바로 지금이라고 이 MCU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하반기에 경기 침체 영향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업체는 경기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종목이다. 사실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이 업체는 2024년까지 연평균 6.7%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보다는 더 높은 수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까지 반영을 해보자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업체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 업체가 현재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거래처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은 가전제품 하면 생각나는 기업들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또 사랑해요 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네.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하세요로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쿠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밥솥에서 굉장히 좋은 네, 모습을 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전제품 회사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희 많으실 집 것 같습니다. 그거 쓰거든요. 네, 저희도 네, 그렇긴 한데요. 정도. 일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국내 삼성, LG, 대우, 오성, 있네요. 네, 네. 하세코, 쿠쿠. 사실 대부분의 가전제품 회사는 이 회사의 거래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를 살펴보더라도 필립스, 파나소닉, 소니, 화웨이 사실 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거래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제공하고 있는 거래처의 개수가 무려 240업체가 있고요. 해외에는 무려 560업체가 바로 거래처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설계 부분에 굉장히 좋은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바로 거래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국내와 해외를 모두 다 합치면 800여 개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삼성이 가전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의 업체가 분명히 그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어 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경기 변동성에 상당히 적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MCU 제조회사로 세계 시장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하는 회사가 있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세계 시장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력 또한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팹 리스어 기업들과 다르게 최종 테스트 생산 라인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스트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원가 부분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팹리스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잘 성장을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연평균 13% 이상의 성장을 13년 이상 계속해서 이루어진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이 회사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6년 시장 점유율 16위에서 지금은 4위로 올라섰습니다. 단 14년 만에 4위로 올라선 그러한 경험을 생각해 보자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본업에 대한 장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MCU 제조 회사면서 또 글로벌 4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팹리스 회사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한다는 거, 또 경기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게 또 MCU 시장의 큰 특징인 만큼 이 업체도 그 특징적인 수혜를 당연히 받고 있고요. 또 일단 고객사부터 8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만큼 탄탄한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될 거고요. 또 이만큼 또 탄탄한 고객사가 또 실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분할 매수로 포트에 담아두신다면 또 그런 모멘텀으로 확실한 수익까지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의 매수 전략 한번 같이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 모멘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이 업체 본업에서 성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준비를 해가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설명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IoT, 사물 인터넷 쪽인데요. 사물 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간단히 사물들이 인터넷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도 에어컨도 이런 것 가전제품이 인터넷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에어컨이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거기에 대한 성능을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물들, 그러니까 가전제품들끼리 연결이 되어서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가능한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생활에 대한 편리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불을 끄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불을 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휴대폰을 누르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날씨가 너무 더운데 집에 들어갔을 때 에어컨을 미리 좀 틀어놓고 싶을 때 어플을 통해서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을 수 있는 부분, 그러한 것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물 인터넷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전제품도 어느 정도의 두뇌 같은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IoT,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반도체에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MCU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MCU 신제품을 주력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품들이 많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두뇌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아서 움직이는 부분은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술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인데요.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놀랄 만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요즘에 전기량,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초저전력, 그러니까 전력을 적게 쓰면서 운용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MCU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AI 시장에 맞춰서 스마트 MCU도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단순히 명령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인식을 해서 내가 피곤하구나, 불을 꺼줘야지, 이러한 부분까지 만약에 생각할 수가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실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정부 과제를 통해서 원청적인 기술 확보를 또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본업에 대한 성장에서 추가적인 매출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둔 그러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장 사업 이 부분만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MCU 가격 또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 쇼티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MCU에 대한 부분에서도 쇼티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전 쪽 MCU에서 집중을 해서 본업에 대한 성장을 가져갔는데 차량용 MCU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전이 차지하고 있는 MCU 시장은 20%밖에 되지 않고 차량용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MCU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만약에 이 회사가 하게 된다면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한 단계 레벨업, 지금의 밸류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차량용 MCU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정말 놀랄만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그만한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차량용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모두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업체는 상당히 매력적인 업체입니다.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베스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투자 모멘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존 사업이 또 800개 고객사로 안정적이면서 또 탄탄하게 꾸려져 있다면 신사업의 성장성이 아주 기대감 가득합니다. IoT 시장에 발을 넓히면서 무선 통신 기술의 핵심을 두고 초저전력 신제품 개발과 또 플랫폼 연구 진행을 하고 있고요. AI 관련한 정부 과제와 연계를 해서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스마트 MCU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차량용 MCU 진출까지 계획 중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의 성장성이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의 매수 전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업체는 실적 상당히 좋고 매력적일 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019년부터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매출액 전년 대비 54%의 성장 가져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56%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에 대한 성장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2020년과 2021년이 같습니다. 사실 매출이 높아졌으면 영업이익도 높아져야 되는데 왜 똑같이 나왔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반도체 설계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업체, 다른 업체가 대신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부분으로 만드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사실 매출이 늘어났음에 불구하고 2020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이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대감이 좀 많이 가져도 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업체 13년간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적은 부채 그리고 높은 자본 계속해서 늘어나는 자산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으로 보더라도 영업 활동으로 계속해서 현금 들어오고 있고 투자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사업에 대한 부분 굉장히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투자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재무 활동으로 부채 또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26.8%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은 1200%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출액 증가율 부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좋아지는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 올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목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매출 일단 작년 대비 32%의 성장 다시 한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4%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9.2배, 10배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8월 달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출과 영업이익도 정말 좋아지고 있고 투자도 잘하고 있다. 또 성장성 너무 좋고 저평가 상태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재무제표 또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실적주를 찾아다니느라 어디든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저희 히든트랙 종목에만 집중해 주시면서 함께 3타점으로 분할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성장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봉상으로도 사실 2019년부터 꾸준한 성장 그리고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꺾인 적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 6월 달에 추세가 꺾였습니다. 사실 추세를 이탈해서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1분기 실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크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질 부분이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는 부분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020년대에 지지라인 그리고 240 주봉에서 현재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좋은 자리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분명히 과매도 구간이 왔었지만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업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6월 달에 굉장히 강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수에 대한 영향,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저점을 높여가는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일봉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는 종목, 거기에 더해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실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톡방 오셔서 꼭 매수하신다면 큰 수익도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또 6월에 추세 이탈 있었지만 그때 6월은 시장이 또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시장 그 흐름이었고 주봉상으로나 일봉상으로나 좋은 반등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차트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성장성도 정말 좋고 재무구조, 진입자리까지 탄탄하게 다져진 종목일수록 진입자리가 선취매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언제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에서 또 3타점의 분할 매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트랙 종목 간단하게 요약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8월 달에 주목해야 될 업종, 저희가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이 업체, 저는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 설계 쪽에서 상당히 좋은 성장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출에 대한 성장 부분보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 뭐 AI라 아니면 분명히 자동차 관련된 MCU에서도 분명히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 레벨업, 사실 주가 수준 자체가 아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대감일 뿐이지만 저는 그러한 기술력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본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꼭 주목해야 되는 회사고요. 노란톡방 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한 MCU 제조회사면서 글로벌 4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패밀리스 회사, 지금까지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슈를 다루면서 전문가님이 아껴뒀던 섹터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안에서도 비메모리 그리고 장비를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이 또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또 짚어주셨으니까 그와 함께 맞는 매수 타점과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고요.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